이제 공식 질문 들어갈게요. 이제 사실 지금까지 끝난 게 아니었나요? 지금까지 얘기가 더 정리했던 것 같고요. 공식적인 질문. 의료 장비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개원하실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장비 구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장비 구매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크게 5가지로 이제 오케이.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 장비가 우리 병원에 알맞는 사양을 가진 제품인가. 그렇죠. 너무 비싼 네. 거, 너무 고가를 써야 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의 가격이 이제 상식적이면서 사후 관리에 문제가 없는가. 적당한가.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업자들이 와서 가격을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다고 해요. 가격을 사람 보고 얘기한다 그러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원장이 핫빠지면 크게 부르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견적서를 처음엔 냈다가 이게 비싸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 1,000만 원이 깎여서 다시 들어오고. 초음파 심하더라고요. 초음파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비업자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요, 5천만 원 불렀는데 네. 제가 다른 데서 견적을 받았더니 저 제품은 4천에 들어준다던데 하니까 갑자기 5천만 원짜리가 4,500만 원으로 바뀌었어. 네. 그렇다고 또 너무 싸게 부르는 경우에는 이 회사가 정말 AS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먹튀가 될 수 있죠. 되느냐,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회사인가. 그게 보세요. 4천만 원짜리를 3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 3천만 원짜리 판 곳에 AS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쵸. 안 갑니다. 가격에는요, 제품 가격에는 애프터 서비스 출장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가격이거든요. 맞습니다. 워런티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2년 동안 무상수리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그런 거 다 없이 돈을 확 10% 낮췄다. 4천만 원짜리를 3,6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400만 원의 혜택을 나중에 못 받는 거예요. 그쵸. AS 안 해주십니다. 그 전화를 처음에 뭐 받고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하거나 안 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아예 전화를 안 받거나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대리점에다가 전화를 해야지 나중에 그래야지 그게 또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면 본사에다가 직접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죠. 예를 들면 올림푸스에서 만약에 중고로 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스코업이 갑자기 쓰다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중고업자가 그걸 다시 갖다 주겠습니까? 안 갖다 줍니다. 그걸 보내서 고쳐서 올 때까지 내시경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리점에서 사시면 얘네들이 갖다 줍니다. 데모로. 데모 장비를 갖다 주고 이거 고치고 올 때까지 이거 쓰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병원에 그 내시경이 중단이 없고 그리고 환자들이 예약 다 했는데 수리할 때까지 일주일간 검사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3천만 원짜리 되는 스코업을 하나 더 사실 것도 아니시면 그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소위 AS가 정말이지 중요한 겁니다. 네. 정말이지. 맞습니다. 저희 엑스레이도요. 처음에 샀는데 세팅 과정에서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AS를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아예 장비로 바꿔주셨어요. 그런 AS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김상근 대표님이 납품하는 물건 중에 문제가 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손해보고 이거는 이 부분은 저희가 손해보고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원장님한테 피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AS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오시고요. 네. 참, 두 번째에서 너무 홍보됐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료 장비들이 뭐 워낙 그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제품의 브랜드인지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가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보통 개원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아니면은 좀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오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병원의 장비들은 다 높이가 높아. 네. 고가의 뭐 독일이나 고사양. 유럽 미국에 있는 그 고사양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주로 쓰다가 이제 국산 장비가 오면은 뭐 사양이나 이런 건 비슷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뭐 괜찮은데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의 노하우가 있는 회사들이고 국내 회사들은 길어야 30년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쓰고 나오셨다가 제 원장님들 손에 익는 걸 갖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 브랜드가 가격 차이는 또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브랜드 중요하고요. 근데 나오셔서 개원을 하실 때는 이 성능, 사양, 이런 거, 가격, 이런 거를 보셔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 국내보험센터 근무할 때 수술실에 있는 보비가 4천만 원짜리였으나 제가 개원해서 4천만 원짜리 보비를 쓸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 고려하셔야 됩니다. 명필이 붓을 안 가리듯이 뭐 어차피 현실적으로 네, 개원을 하시면 말씀드렸잖아요. 개원 그 의료 장비에 1억 5천이 들어갔는데 1억 5천짜리에 보비 수술실 보비가 4천만 원이 차지되면 그쵸. 다른 거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고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 스펙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뭐 큰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아무래도 환자의 상태가 약간 좀 중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들한테 이제 필요한 고가의 스펙 있는 장비들이 있는 거고 일반 개원하실 때 그 소규모의 병원으로 오시는 또 환자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네. 환자군에 맞는 거를 생각하셔서 그런 맞습니다. 효율적인 장비들을 구매하시는 게 낫죠. 우리가 뭐 내시경을 친다 그러면 3차 병원에서 해야 될 내시경 시술이 있고요. 예를 들면 ESD 같은 경우에는 입원실에 있는 병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2차 병원 이상에서 하는데 우리가 개원 저도 옛날에 ESD를 했습니다만 내시경 점막과 박리술을 했습니다만 개원에서 ESD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ESD를 할 만큼의 고가의 그런 사양의 장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걸 잘 맞추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AS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개원가에서 의료 장비 선택에 있어서 1순위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AS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브랜드를 갖다가 해보시면 병원에서도 AS 납품했던 업체들이 AS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보통 브랜드별로 AS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있으실 테니까 그거를 갖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의료 장비는 뭐 마음에 드는 거 사시는 게 가장 좋죠. 여러 업체를 제가 개원하기 전에 아까 잠시 뭐 제가 여러 업체를 만났다고 얘기해 주시지만 제가 병원 세팅만 2군데를 했거든요. 한 군데는 90병상 정도 되는 대장학문 전문병원으로 개원하셨던 선생님이 이제 병원이 잘 돼서 제2병원을 만들어서 나오셔서 90배 이상 되는 병원 세팅할 때 제가 개국공신으로 개원할 때 갔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한 100평 정도 규모에서 하시다가 이제 건물 새로 짓고 5층짜리 건물 짓고 개원하시면서 이제 또 제가 거기에 처음 시작할 때 갔었는데 제가 그렇게 2번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업체들을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되게 많이 만났는데 결국에는 비슷비슷합니다. 의료 장비에서는 비슷비슷하고요. 뭐 조금 도찐개찐이라 그러나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50보 100보고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람이더라. 예, 맞습니다. 원장님들이 기존 그 장비를 쓰셨을 때 거기에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또 새 장비가 와서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맞추실 수가 있는 거고 그 약간의 뭐 성능의 차이는 느끼실 수가 있으시겠지만 그거 대비 이제 가격을 항상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보는 왜냐면 장비들이 한번 구매를 하면은 보통 뭐 5년 빨라야 3년 늦으면 5년에서 10년 동안 구매를 안 하게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장비 업체들도 이 한 번에 처음에 파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팔로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처음에 개원하실 때 너무 비싼 장비 안 사셔도 됩니다. 조금 써보시고요. 써보시고 추세를 보다 보면 이제 장비를 바꿔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제가 개원할 때 하지정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정맥까지 할 수 있는 세팅을 다 했는데 막상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개원을 해보니까 하지정맥 안 하거든요. 하지정맥 안 하면 제가 하지정맥을 위해서 세팅했던 장비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개원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윤이 발생하고 되면 몇 년 지나면 장비를 바꿔야 될 때가 옵니다. 네, 경비 처리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윤이 발생해서 그게 이제 다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자산으로 투자를 하면 그게 세금으로 안 나가고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 장비를 바꾸시죠. 그래서 뭐 보비도 바꾸시고 내시경도 바꾸시고 예, 맞습니다. 스쿱도 사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막 비싼 걸로 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맞습니다. 나중에 이 병원이 잘 되시고 그러면은 그 이익금이 다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시는 게 여러모로 득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도 스코업을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내시경이 좀 어느 정도 많아지니까 그때 더 사면 되는 거거든요. 스콥을 한 2개를 샀는데 스콥을 더 사면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출격 구매를 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공식적인 질문은 중고로, 의료 장비는 중고로 사면 안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예, 서두에 안 된다. 아니요, 저는 그 장비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가 장비는 정말로 복불복으로 안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원장님들이 처음에 사실 때 내가 이거를 2년을 써야지, 3년을 써야지 속으로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시고 이거를 중고 장비를 사서 마르고 닳을 때까지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시지만 막상 써보다가 뭐 6개월 지나서 이게 뻑이 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 AS도 힘들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한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 장비가 차라리 뭐 국산의 좋은 장비라는 괜찮은 가격의 장비들 이런 것들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했어요. 뭐 이게 콜라보레이션, 그 컨비네이션이라 그러나요? 하이브리드라 그러나요? 초음파를 샀는데 프로브는 새 걸로 사고요. 본체는 중고로 샀어요. 본체는 중고로 하고 프로브는 새 걸로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초음파는 프로브가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거고 파손이 잘 되는 거니까 본체는 별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체는 2, 3년 지난 거 사고 프로브만 바꿔서 가격을 그러니까 중고 가격과 신상 가격의 중간으로 맞춰서 그렇죠. 프로브는 애초에 소프트웨어 개념은 소모품 개념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뭐 좀 제대로 되어 있는 중고를 사고 계속 소모돼지는 것들은 신품으로 사고. 내시경도 마찬가지였어요. 내시경 본체는 중고로 사고 그다음에 스코업은 새 거로 사고. 어차피 본체는 그렇게까지 뭐 마르고 닳고서도 괜찮은 거니까. 그쵸. 본체는 환자한테 들어가는 스코업이 중요한 거니까. 본체는 고장이 나도 AS가 가능한데 스코업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은 그냥 새로 사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코업을 뭐 한 600만 원 주고 사도 차라리 그냥 3천만 원 주고 새 거 사는 게 더 낫다. 혹시 중고를 사시더라도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그거를 꼭 이력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모든 장비들에는 라벨이 달려 있습니다. 고유의 시리얼 넘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정품이고 그다음 보통 이게 크게 많이 안 돌았으면은 그 파는 업자들이 이게 어느 병원에서 나왔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기를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료 장비를 사시면 장비 등록을 해야 돼요. 장비 등록을 안 하면 신병원에서 돈을 안 주거든요. 그 등록을 또 다 해주세요. 등록을 다 해주시고 뭐 의료 장비를 신고 이런 것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원래 원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일을 또 장비업체에서 다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통키로 그러니까 통으로 같이 그냥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중고로 사신다 그러면 AS를 철두철미하게 보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적으셔야 됩니다. 그냥 적으실 때도 물어보셔야 될 게 AS를 그냥 막연하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이 장비에 지금 수리 부품 소모품은 단종이 되지 않았는지 계속 그 고장이 난 소모품에 대해서 공급이 가능해서 이걸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각각에 물어보시고 그런 부분들 이 워런티에 대해서 만약에 부품이 단종돼서 보수기간 그렇죠. 보수기간. 근데 무료 보수기간이 끝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료 보수기간이 보통 중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1년일 겁니다. 길어야 1년 정도인데 1년 뒤에 2년으로 오기세요. 2년으로 받으세요. 이게 고장이 나서 근데 부품만 갈면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부품이 단종돼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낭패인 거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본사에서 어떤 모델에 대해서 이 부품이 언제까지 나오고 지금 계속 수입이 되고 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엑스레이를 중고로 샀는데 이제 김성근 이사님 대표님 말고 다른 분한테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초음파하고 내시경이랑 엑스레이는 따로 샀거든요. 그분이 너무 감사했던 게 이게 와서 제가 퀄리티가 좀 안 좋아서 마음에 안 드니까 아예 엑스레이 장비를 통으로 바꿔주셨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런 AS가 되는 중고로 사시더라도 그런 AS 해주시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각종 의료 장비를 구입을 할 때 비교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우선은 각 업체들한테 그 견적서랑 그 사양서를 갖다가 요청하셔서 각각의 제품들을 우선은 뭐 팜플렛이나 그 사양서를 가지고 우선 먼저 보신 다음에 각각의 업체들을 발품이죠. 움직이진 않는 발품 각각의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미팅을 해서 다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금 이 고가 장비는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그거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고 그렇게 비교하시는 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게 절대 그 시간 낭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시간 듭니다.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은 3개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결국에는 제가 써보고 제가 국립암센터 근무할 때는 올림푸스 썼었고 부산의 대장암 전문병원 근무할 때는 펜탁스를 썼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근무했던 데 데모로 요청을 해서 소노스케이프를 써봤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펜탁스도 마음에 들고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좋았고요. 소노스케이프도 가격 경쟁력에서 더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후에 이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사실 해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좀 단가가 떨어지고 그쵸. 서비스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데모는 꼭 해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몇 천만 원짜리 이상의 제품들은 데모 없이 이거를 그냥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초음파가 특히나 데모가 필요한데요. 저는 초음파 5군데 업체를 만났는데 데모를 직접 거기 매장에 가서 해봤어요. 해보고 직접 사람 눕혀서 그쪽 직원 눕혀서 초음파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막 필립스가 너무 좋다 그래요. 너무 좋다 그러는데 내가 해보니까 내한테는 안 맞아. 내한테는 안 맞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초음파 장비는 자기가 지금까지 봤는데 너무 이상해. 물론 이게 몇 가지 조작을 하면 좀 달라진다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로 안 맞는 거는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쵸. 직접 데모 해보고 쓰는 게 그래서 좋아요. 좀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은 개원하자마자 바로 그게 필요 없으시면 개원을 한 후에 이거 데모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최종 결정. 써보시고 한 뭐 2-3가지 제품을 써보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봉지기 하실 때 써본 장비들은 굳이 데모가 필요 없겠죠. 그러면 그건 시간이 줄어들 테고 나머지 안 써본 제품에 대해서는 필히 데모를 한번 해보시고 쓰는 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메인 장비 말고 다른 장비들은요. 다른 의료 장비들 중에서는 고객들하고 직접 컨택하는 거는 새 게 좋아요. 혈압계 그거 한 30만 원 아끼려고 중고 사지 마시고요. 이런 거 직접 환자가 쓰는 거는 고객들이 쓰는 거는 새 걸로 쓰시고 환자들 봅니다. 이렇게 이 장비들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의학 드라마도 많고 뭐 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뭐 아름아름 특히 노인분들 뭐 그런 소리 저기 장비는 새 거고 좋다 뭐 이런 안 하실 것 같아도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새로 병원을 개원해서 인테리어가 삐까뻔쩍하게 잘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장비는 막 때가 묻어 있고 누리티티하고 뭐 이러면은 이게 새 병원이라는 장점이 또 많이 감쇄가 되니까 좀 환자가 특히 고객들이 보는 곳에 있는 장비들은 조금 신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개원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봉지기 선생님이실 때 학회나 어떤 세미나 같은 데가 있으면은 자주 참여하셔서 거기 부스 전시된 데 가셔서 써보는 거죠. 그쵸. 지금 그냥 병원에서 쓰는 부스 업체에 가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국내 뭐 신규 업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신규 업체 들어왔으면 한번 싹 보고 한번 거기 설명도 들어보고 이런 인폼을 갖다 미리 좀 받으시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를 구입할 때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데모 말씀하셨지만 저는 선후배 써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경험담, 후기 이런 거 좀 들어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되죠. 네, 그게 또 틀리잖아요. 또는 뭐 다른 선배 원장님이랑 후배들 이거 좋아하는데 또 원장님 써보시면은 나한테는 안 맞는데 또 이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장비는 사실은 큰 고민이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세요. 제가 해보니까 입지 엄청 큰 고민 하셔야 되고요. 인테리어 근데 장비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장비는 중요한 장비는 자기가 원장이 몇 군데 업체 만나보고 결정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맡기시고 알아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했어요. 방 세팅 다 해주시고 뭐 저희 장편외과 세팅을 다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나 제가 좀 너무 믿고 맡기는 편이죠. 예,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저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고 좀 더 이제
다음에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전납병원 했을 때 그 느낌, 이거 다음에 다른 병원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게 또 다른 병원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들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GI 메디케어가 벌써 이제 세팅이 다 됐고요. 이제 맡기시면 그 아주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다 전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개고생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의료 장비 파트에서 또는 소모품 또는 병원 제반 전체적으로 뭐 꺼즈부터 시작해서 주사기 뭐 아주 많은 것들을 알아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우리 연락 주시면 면담 상담하고 뭐 그 컨설팅하는 거는 공짜죠? 예,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장비나 모든 소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거 필요로 하시는 것들은 모르면은 찾아서 정보를 드리고 굳이 저희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정보 드리고 뭐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열심히 해온 결과 이렇게 좋으신 원장님들도 또 알게 되고 또 비즈니스도 계속 이제 거래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편외과가 확장할 때 저 완전히 맡겼거든요. 확장할 때 진료를 하는 도중에 제가 확장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신경 쓸 제가 여력이 없어서 다 맡겼는데 알아서 다 해주셨어요. 뭐 수술실 방을 하나 더 만들고 입원실을 확장한 과정에서 모든 걸 다 해주셔가지고 되게 편했는데 저희 개고생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GI 메디케어 홍보 3분. 3분이나 3분까지도 뭐 할 건 없고요. 네, PR. 예. 저희 업체는 지금 탄생한 지 한 4년 된 신생 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지금 회사에서도 물론 그 메디칼 디바이스 쪽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담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한 지는 한 4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엔 저도 잘 몰랐어요. 몰라서 부딪히고 알아보고 어떨 때는 처음에는 정말 병원에다가 저도 비싼 가격으로 사와서 비싼 가격으로 넣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복구가 됐죠. 이제 알아서 더 싸게 공급을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되고 보니까 어떤 업체든 간에 가격은 대동소이합니다. 좀 더 많이 남겨먹는 업체도 있고 적게 남겨먹는 업체도 있고 한데 이제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서비스를 이렇게 잘 하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신이 있고요. 저나 저희 직원들이나 매주 보고 매달 보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티튜드, 태도이 굉장히 좋고 어떤 가격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오픈을 합니다. 저희가 적정 마진은 대충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선 안에서 있고 혹시나 비교해서 더 싼 게 있으시면은 제가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개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달려가서 성심성의껏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 모자랐는데요? 저는 GI 메디케어 우리 대표님도 굉장히 좋지만 저희 병원에 오시는 직원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저 정말 그 직원 진짜 스카우트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요. 이 GI 메디케어 직원들이 정말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외과 전문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장편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이었고요. 예, GI 메디케어 대표 김성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